조선시대 명의 허준, 그가 400년 전 남긴 동의보감에는 지금 들어도 놀라운 건강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피곤하고 자주 아프고 스트레스로 잠 못 이루죠. 그런 현대인들에게 허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어떤 말을 해줬을까요? 오늘은 동의보감 건강 비결 108가지 중 핵심 7가지를 골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내용까지 꼭 보세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1. 호흡이 바르면 병이 없다. 동의보감 양생문 첫머리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호흡이 고르면 마음이 고요하고 마음이 고요하면 병이 생기지 않는다. 허준은 호흡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단 하루도 숨 쉬지 않고는 살 수 없죠. 하지만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제대로 된 호흡을 하고 계신가요? 요즘 현대인들의 호흡은 대부분 얕고 빠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날, 뭔가에 몰두해 있을 때, 누군가와 말다툼을 한 직후,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조이고 호흡은 점점 얕아지죠. 이 상태가 반복되면 우리 몸은 항상 긴장 모드, 즉 교감신경 우위 상태가 됩니다. 이건 곧 면역 저하, 불면, 두통, 소화장애로 이어지는 시작입니다. 허준은 이것을 이미 꿰뚫어 봤습니다. 그래서 말했죠. 숨을 고르게 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고요하면 병이 생기지 않는다. 이건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현대의학도 말합니다.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특히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호흡은 불면증, 과민성 대장, 심장 두근거림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배가 나올 만큼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배가 천천히 들어가게 입으로 길게 내쉬기. 이걸 단 10번만 반복해 보세요. 단 1분이면 됩니다. 하루의 긴장이 달라지실 겁니다. 몸을 돌보려면 숨부터 돌봐야 합니다. 동의보감의 첫 비결,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그런데 숨만 고른다고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허준은 말합니다. 몸속이 따뜻해야 기와 혈이 돌고 병이 사라진다. 다음 장에서는 동의보감 두 번째 비결인 속을 따뜻하게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속이 따뜻해야 병이 멀어진다. 동의보감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중이 허하면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속이 차면 만병이 생긴다. 여기서 중은 속, 즉 비위를 말합니다. 허준은 수많은 질병의 시작이 속이 차가워지고 소화력이 떨어지는 데 있다고 보았죠. 속이 차가워지면 위장 기능이 떨어지고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습니다. 결국 기운이 돌지 않고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니 면역력도 떨어지고 쉽게 피로해지죠. 실제로 손발이 찬 사람, 소화가 느린 사람, 아침에 입맛이 없는 분들, 대부분이 속이 차다는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허준은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속을 따뜻하게 하고 비위를 보호하라. 그럼 기혈이 돌기 시작한다. 그래서 동의보감에는 속을 덮이는 여러 방법이 나옵니다. 생강차, 쑥찜질, 뜸, 따뜻한 죽, 그리고 의외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공복에 차가운 물을 마시는 습관, 이건 허준이라면 분명히 말렸을 겁니다. 자고 일어난 아침, 위장은 가장 예민하고 찬 기운에 약한 시간입니다. 이때 찬물을 마시면 비위가 놀라고 이후로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기 쉽습니다. 특히 장 건강이 약한 분들, 아침에 따뜻한 물로 시작해 보세요. 또 하나의 꿀팁. 바로 배꼽 주변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10분 정도 찜질기나 온열팩을 대보세요. 속이 풀리고 장도 편안해지고 밤에 잠도 더 잘 오게 됩니다. 속이 따뜻해야 기가 돌고 기가 돌아야 몸이 풀립니다. 동의보감의 두 번째 비결,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속을 따뜻하게 해도 과식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허준은 말합니다. 과식은 만병의 근원이다. 다음 편에서는 동의보감 건강 비결 세 번째 항목, 과식이 건강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어떻게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3. 과식은 만병의 근원이다. 동의보감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배부름은 곧 병의 시작이다. 허준은 과식을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기를 고갈시키는 행위라고 보았죠.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는 기가 필요합니다. 허준은 말했죠. 음식을 사귀는 것은 기다. 과하게 먹으면 기를 상하게 하니 반드시 병이 생긴다. 요즘 말로 하면 소화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과식은 단순히 위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게 되고 간은 해독 작업으로 지치고 위는 음식이 내려가지 않아 팽창되며 장은 흡수 과부하로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결국 이건 만성 피로, 체중 증가, 위장 질환, 당뇨 전 단계로 이어집니다. 허준은 과포, 즉 배부름 자체를 병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했죠. 밥은 늘 조금 모자라게 먹어라. 배가 찰 듯 말 듯 할 때 숟가락을 내려놓아야 병이 없다. 과식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식사를 20분 이상 천천히 하세요. 뇌가 배부름을 느끼기까지 20분이 걸리기 때문이죠. 둘째, 젓가락을 자주 내려놓고 천천히 씹어 드세요. 셋째, 식사 전에는 물 1컵,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 단순해 보이지만 이 습관들이 당뇨와 위장 질환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건강해지고 싶다면 오늘 저녁은 한 숟가락 덜어두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동의보감 세 번째 비결, 지금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건강법입니다. 자, 배는 덜 채웠습니다. 이제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야 몸이 회복될까요? 허준은 잠의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동의보감 네 번째 건강 비결인 새벽엔 일찍 일어나고 밤엔 고요히 잠들라. 이 건강 원칙을 현대인의 수면 패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4. 아침을 잡는 자가 건강을 잡는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분명 7시간 이상 잠을 잤는데도 피곤한 아침. 눈은 떴지만 멍한 상태로 비몽사몽. 밤엔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 2, 3시에 겨우 잠든. 많은 분들이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되는 겁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 문제를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풀어냅니다. 아침엔 일찍 일어나고 밤엔 조용히 잠들라. 왜 이런 원칙을 강조했을까요? 허준은 인간의 몸을 자연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해가 뜨면 기가 밖으로 흘러나가고 해가 지면 기는 안으로 들어와 몸을 회복시킨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면 맑은 새벽 기운을 마실 수 있고 해가 지면 조용히 눕는 습관은 장기들이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을 지켜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건 현대의학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밤 9시에서 12시는 멜라토닌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수면 유도 시간이고 새벽 4시에서 6시는 코르티솔이 서서히 올라가 몸이 깨어나는 준비를 하죠. 그런데 이 시간대가 완전히 뒤바뀐 생활을 하면 멜라토닌은 줄어들고 코르티솔은 불규칙하게 올라오며 결국 자율신경이 교란되고 피로가 누적됩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LED 조명, 이건 멜라토닌 분비를 강하게 억제합니다.
불면증, 우울감, 호르몬 불균형, 심지어 비만과 당뇨까지도 수면 리듬과 연관이 있습니다. 허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맑은 기운은 새벽에 가장 많다. 새벽에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병은 안으로 깊어진다. 그는 이른 새벽 공기를 생기라고 불렀고 이 생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심신이 맑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허준 씨 아침 루틴은 어떤 걸까요? 1. 저녁 10시 이전엔 불 끄기. 잠들지 않더라도 조용히 눕고 휴대폰 끄기. 2.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 기상하고 햇빛 보기와 미지근한 물 한 컵 마시기. 3. 기상 후 5분간 복식 호흡. 맑은 기운을 폐와 장으로 들이마시는 느낌. 4. 10분 정도 가벼운 산책 혹은 창문 열고 스트레칭. 기운을 순환시키는 시간. 하루를 바꾸고 싶다면 아침부터 바꿔보세요. 동의보감의 이 원칙 하나만 제대로 실천해도 몸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몸의 리듬을 되찾았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걸 지켜야 합니다. 바로 정기. 허준은 이렇게 말했죠. 정은 생명의 뿌리이니 흩어지게 하지 말라. 다음 편에서는 동의보감 건강 비결 5번째 항목인 기력을 아끼고 정기를 보존하라는 가장 근본적인 건강의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5. 정기를 잃으면 모든 기운이 무너진다.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고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정신도 멍하고 집중도 잘 안 되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따라 기운이 빨리 빠지는 느낌이다. 평소보다 쉽게 지치고 무기력하다. 아무 이유 없이 감정이 예민하고 불안하다. 식욕, 수면, 성욕이 다 불균형이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지금 당신 몸은 정기가 고갈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정은 생명의 뿌리이니 흩어지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허준은 정을 단순한 생식 에너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은 우리가 먹은 음식과 마신 물, 들이마신 숨에서 만들어지는 생명의 원료이고 이 정이 간직되어야 기가 흐르고 혈이 순환하고 장부가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 정기를 현대인들은 너무 쉽게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소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나친 성생활, 과도한 스트레스, 야근, 무리한 운동, 폭식과 음주, 밤늦게 스마트폰을 보며 수면 리듬을 무너뜨리는 생활. 이 모든 것이 정기를 조금씩 깎아먹는 생활 습관입니다. 정기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운이 돌지 않으니 항상 피곤하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불면, 소화장애, 탈모, 면역력 저하까지 생깁니다. 허준은 이렇게 말합니다. 색욕이 지나치면 간과 신장을 상하게 하고 정이 세면 수명이 짧아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기를 지키고 건강한 기순환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1. 수면을 가장 먼저 지키세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정이 새어나갑니다. 2. 지나친 성생활은 피하세요. 건강할 때도 적절히 회복 중엔 꼭 절제해야 합니다. 3. 복식호흡, 가벼운 기공 수련을 매일 10분씩 하세요. 정기를 안으로 모으고 기를 단단히 지켜줍니다. 4. 과식, 자극적인 음식, 음주는 피하세요. 특히 저녁에 과식하면 신장의 기운이 소모됩니다. 5. 감정을 조절하세요. 분노, 걱정, 지나친 슬픔도 정기를 상하게 합니다. 건강의 시작은 에너지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몸을 키우기 전에 먼저 정기를 세지 않도록 생활을 정비하는 것. 그것이 동의보감이 전하는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 습관입니다. 정기를 잘 간직했는데도 여전히 몸이 뻣뻣하고 어딘가 막힌 느낌이 있다면 그건 기혈이 순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동의보감 건강 비결 6번째 항목, 기가 막히면 병이 생기고 기혈이 통해야 건강하다는
순환의 원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6. 기가 막히면 병이 생긴다. 몸이 어딘가 뻐근하고 자주 쑤시고 원인을 몰라도 막힌 느낌이 드는 분들 계시죠? 어깨는 무겁고 머리는 멍하고 속은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고 몸 이곳저곳이 자주 아프다. 병원에 가도 별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불편하고 피곤하고 기분도 가라앉는 느낌. 이럴 때 허주는 단호히 말합니다. 기혈이 잘 통하지 않으면 병이 생긴다. 허주는 인체를 기와 혈이 순환하는 구조로 봤습니다. 기는 몸의 동력, 혈은 기가 실리는 통로, 기는 혈을 이끌고 혈은 기를 따라 흐릅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막히면 통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결국 병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건 현대의학으로 보면 자율신경의 흐름, 림프계, 혈액순환, 근막과 장기 움직임, 이 모든 게 기혈순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걸 막는 건 무엇일까요? 오래 앉아있는 습관, 스트레스, 억눌린 감정, 움직이지 않는 생활, 잘못된 자세, 이게 전부 기혈 정체를 만드는 주범입니다. 허주는 말합니다. 기가 순하면 통하고 통하면 아프지 않다. 기혈이 흐르는 몸은 통증도 덜하고 면역도 튼튼하며 감정도 맑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기혈순환 회복 루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아침 10분 걷기 혹은 팔 흔들기. 손을 좌우로 흔드는 것만으로도 기가 풀립니다. 2. 배꼽 아래 따뜻하게 찜질하기.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면 기혈이 아래로 흐릅니다. 3. 복식 호흡 10회 한숨 크게 쉬기. 얕은 가슴 호흡은 기를 위로 막고 복식 호흡은 흐름을 내려줍니다. 4. 어깨, 등, 종아리, 장부 주변 가볍게 두드리기. 막힌 부위를 톡톡 자극하면 순환이 풀립니다. 5. 억울하거나 분노가 생기면 바로 내쉬기. 감정도 기를 막는 큰 원인입니다. 순환이 살아나면 몸은 따뜻해지고 얼굴은 맑아지고 생각도 가벼워집니다. 몸은 흐르는 대로 기와 혈이 통하면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막힌 곳을 풀어주면 고장났던 몸의 시스템이 다시 살아납니다. 병을 고치기 전 먼저 기와 혈이 흘러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10분 몸을 흔들고 숨을 쉬고 기를 풀어보세요. 동의보감의 6번째 건강 비결은 가장 쉽고 가장 강력한 치유의 열쇠입니다. 이제 우리는 숨을 고르고 속을 따뜻하게 하고 과식하지 않고 일찍 자고 정기를 지키고 기혈을 순환시키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뭘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동의보감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마음이 바르면 병이 없다. 다음 편에서는 심신이 평안해지는 마음 건강법, 내면의 평화를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마음이 흐트러지면 병이 찾아온다. 요즘 유난히 가슴이 답답하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이유 없이 불편한 날 자주 있으신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속이 쓰리고 걱정이 많아지면 소화가 안 되고 분노가 치밀면 어깨와 목이 뻣뻣해지고 불안하면 가슴이 두근거리죠. 허주는 이런 몸의 신호가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만이 아니라 마음이 흐트러졌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동의보감 양생문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정신이 안정되면 병이 없다. 마음과 몸은 따로 놀지 않습니다. 걱정은 비장을 상하게 하고 분노는 간을 상하게 하며 슬픔은 폐를, 공포는 신장을 해친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현대의학에서도
감정이 장기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말다툼한 뒤 갑자기 배가 아프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다음 날 설사를 하거나 변비가 생기고 불안한 마음으로 밤잠을 설친 적 있으시죠? 이 모든 게 정신과 기혈의 흐름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신체 증상입니다. 허준은 말합니다. 병은 어지러운 마음에서 생기고 치유는 고요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정신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말을 건강의 근본으로 삼았죠. 그렇다면 바쁘고 혼란스러운 현대인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을까요? 1. 아침 1분 숨만 바라보기. 눈을 감고 들숨과 날숨에만 집중하세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과 마음의 연결을 잠시 끊는 겁니다. 2. 감정이 요동칠 때 3초 멈추고 복식 호흡 1회. 분노나 불안이 올라올 때 반응하지 말고 기다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3. 하루 10분 산책 혹은 바람 쐬기. 기분 전환이 곧 순환 회복입니다. 4. 저녁 취침 전 한 줄 감사 일기. 사소한 것이라도 고마운 일을 떠올리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5. 스마트폰과 뉴스는 정해진 시간에만 보기. 정보 과잉은 곧 감정 과잉입니다. 몸을 고치는 길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흐르면 기가 흐르고 마음이 막히면 몸도 막힙니다. 오늘 단 1분이라도 조용히 숨을 바라보며 내 안의 기운을 정리해 보세요. 동의보감의 7번째 건강 비결, 마음 돌보기는 가장 강력한 건강법입니다. 이제 당신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수백 가지 병을 다뤘지만 그 모든 병보다 먼저 다스려야 한다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숨, 속, 식사, 잠, 기운, 정기, 그리고 마음입니다. 숨을 바르게, 속을 따뜻하게, 과식하지 말고, 리듬을 바로잡고, 정기를 아끼고, 기혈을 순환시키고, 마음을 고요히 하라. 이 7가지는 복잡한 약도, 비싼 건강식품도, 의사의 처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습관의 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 우리는 병을 예방하고 삶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숨을 조금 더 깊게 들이쉬고 한 숟가락을 덜고 조금 일찍 잠들고 기운을 돌보고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 당신의 몸은 분명히 반응할 겁니다. 허준의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는 말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을 아끼는 것이 곧 삶을 아끼는 일이다. 좋아요와 구독은 건강한 습관을 함께 만들어가는 응원의 표현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